세대들이 피 흘리고 피 같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이렇게 한 이 자랑스러운 장면을 오늘날 갈갈이 지키고 국민이 보내주었습니다. 주변국은 새로운 위기 경쟁시대 모습을 그들은 주변 정세에 아랑곳 없이 우리들끼리 혈안이 돼서 싸우고 있어요. 이대로는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나는 이런 부분에서 차별화가 된다. 이런 거 한 말씀 해주신다. 지금 현재 화두는 안 봅니다. 경제가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생존과 번영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생존 없는 번영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안보에 관해서는 나는 40년 동안 안보에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원외 후보로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 대선의 이제 전망, 후보님의 그 기대를 반영해가지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망이 아니라 반드시 필승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는 포부 한 말씀 드립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살리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진리를 향한 갈망은 모두에게나 동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만이 분열된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하고 또 회복하고 또 앞으로 나가게 할 것입니다. SNU 트루스 포럼은 이 진리를 추구하는 견지에서 창설됐고 지속적으로 학내에서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북아 정세와 안보입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회담을 가졌고 북핵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진행할 경우에 선제 타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북한은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시간에 다시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고 원장님으로 공직하셨고 이제는 대통령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현재 통일한국당 예비 후보로 계십니다. 남재준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대단히 즐거운 마음입니다. 저는 2005년도에 군에서 전역한 이후에 만 10년을 대학과 대학원에서 학부 및 석박사 과정에 국제정치학, 전략, 전쟁사를 강의를 했었습니다. 작년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쓰니까 다시 제가 강간으로 복귀한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내용들은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 특히 중국과 일본, 미국에 대해서 현 위치와 주소, 즉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진단한다면 오늘의 현 주소를, 우리들의 주소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민족은 과거에 만주벌을 달리던 웅대한 기상을 가지고 중국과 동북아를 다퉜던 그러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AD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660년 고구려 668년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우리는 이 한반도라고 하는 협소한 공간으로 역사의 강역이 위축이 됐고 급기야는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겨우 광복이 분단된 상태에서 광복을 했어요. 우리는 중국과 함께하면서 2000년에 걸친 오랜 세월을 서로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충돌해 왔었습니다.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다투고. 거기서 먼저 중국의 일관된 역사적 패턴이 어떠한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은 항상 주변국에 대해서 패권을 추구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주변에 대해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은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어떠한 방법으로 패권을 달성했느냐? 그것도 동일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즉 이의제의 서로 싸움을 붙여서 견제를 시키고 그리고 약화한 다음에는 회유합니다. 회유해서 효과가 없으면 그때는 강제하죠. 협박공갈합니다. 충분히 약화되면 힘에 의해서 강제했던 그런 동일한 패턴을 반복해 왔어요. 한시도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과거 청나라가 오늘의 중국의 지도를 완성시킨 것은 중화족에 의한 명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사촌격이라고 할 수 있는 청나라가 오늘의 중국 지도를 완성을 시켰어요. 그런데 청나라가 쇠퇴해진 이후에 1894년 청일전쟁 이후에 급속도로 쇠락해 가면서 1905년도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일전쟁이 일어납니다. 통상적으로 과거 역사에서는 러일전쟁은 일본과 러시아의 단순한 전쟁이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러일전쟁은 그 당시 20세기 초에 있었던 세계 대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러시아라고 하는 대륙 세력의 팽창에 맞서서 미국과 일본 등 미국과 영국 등 해양 세력이 일본을 지원함으로써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세계사적 의의가 있는 세계 전쟁입니다. 그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새로 흥기한 근대화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비의 대부분을 미국이 지원했고 그 당시 함대 세력이나 이 해군 세력을 영국이 지원했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변 정세에 아랑곳 없이 오로지 우리들끼리의 싸움에 함몰했다가 결국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5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그러한 민족이 나라가 그대로 망했어요. 싸우다 망한 것이 아니라 싸우지조차도 못하고 망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요새 젊은 학생들 보면 분단의 원인이 외세에 있다. 아닙니다. 분단의 1차적 책임자는 우리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떠나서 다른 데 분단의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졸렬한 행태일 뿐만 아니라 만일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끌고 간다면 우리는 또 똑같은 비운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느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대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분단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세계를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우리들끼리만 본 거예요. 다른 나라가 잘 사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이웃집이 잘 살면 그건 난 피해자죠. 약자가 되어버립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한민족이 이 땅에서 우리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독창적인 문화를 창달해 나가려면 이제는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현재의 특징은 속도에 있습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갔을 때 걸렸던 기간은 항해 소요 기간은 함정의 선박의 수리 기간을 포함해 가지고 석 달 3일입니다. 그러니까 93일 걸린 거죠. 1907년도에 린드버그가 대서양을 횡단한 시간은 33시간입니다. 현재의 여객기는 갈 때 올 때 틀리지만 대략 15시간 플러스 마이너스죠. 지금은 취역이 취소됐지만 한때 프랑스에서 운항했던 콩고드 총속 여객기는 3시간 30분 만에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지금 미사일은 15분 만에 대서양을 횡단해요. 과거에 3세기경에 여기 유라시아 대륙에서 발명된 등자, 말 탈 때 발걸이, 이것이 서양에 전파되는데 약 35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여러분들이 실시간대로 전 세계가 유튜브에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그 시간 즉시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요. 정보와 지식 전파 속도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집단은,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유는 국제정세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오로지 우리들끼리의 다툼에 함몰되어 있었던 그 외에는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총 한 번 쏴보지도 못하고 망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통탄스럽게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상황은 대한제국이 멸망했을 때 상황보다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충돌했었지만 지금은 거기에 추가해가지고